안녕하세요. 애월대표 변준환 선생님입니다. 이제 수능과 논술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수능이 바로 끝나게 되면 논술이 시작될 텐데 아직도 그 대학의 유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대학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짧은 시간 안에 그 대학의 논술 유형과 시간 배분 그리고 어떻게 써야만 고득점을 하는지에 관한 논술의 핵심 킥을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대학은 바로 단국대학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단국대학교에 지원했죠. 그렇지만 아직도 단국대학교 논술 문제를 보지 않거나 또는 받아야 할지라도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을 못 잡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단국대학교 2022 모의논술을 통해서 논제와 예시답안 분석만으로 여러분들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자, 단국대 논술 인문계열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첫 문장과 제시문 독해가 바로 합격을 좌우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계속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단국대 논술 전형의 시험일과 고사 시간인데 이 내용들은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이야기만 하고 갈게요. 자,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월 20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보는 학과가 있고요. 오후 15시 30분 그러니까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 학과들이 나눠져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사 장소와 개인 입실 시간과 장소는 고사 3일 전에 대학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자, 계열별 고사 내용은 여러분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인문사회 교과 통합형 문제로 세 문항이 출제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1번 문항이 1-1과 1-2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네 문항을 푸시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고사 시간은 120분이죠.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문항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번 문항이 여러분들 1-1과 1-2로 갈라져 있고요. 글자 수는 200자, 400자. 그리고 2번 문항은 글자 수가 600자. 3번 문항도 역시 글자 수는 600자예요. 따라서 묶으면 결국 600자짜리 세 문항이 여러분들 구성되는 거죠. 이걸 120분 안에 푸니까 결국은 4, 3, 12 시간을 배분하시면 1번 문항 40분, 2번 문항 40분, 3번 문항도 역시 40분 안에 푸셔야 되고요. 1번 문항은 다시 1-1과 1-2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라요? 네, 15분 그리고 25분 정도로 시간 배분을 하시고 이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내가 시간이 뒤로 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쓰셔야 돼요. 내가 1번 문항을 40분을 넘어서 60분까지 썼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네, 맞아요. 2번, 3번을 여러분들 30분, 30분 안에 이렇게 쓰셔야겠죠. 만약에 이걸 60분을 쓰셨다면 이렇게 시간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단국대학교 논술 전형 수험생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쌤이 학생들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험 시간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120분이라는 점 알고 계시죠? 시험 시간은 120분이에요. 자, 고서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고 중도 퇴실 시에는 결시 처리한대요. 문제 번호와 답안 번호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 처리되고요. 3번 중요하죠. 답안 작성란에 반드시 벗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은 반드시 0점 처리된대요. 자, 그리고 5번 별표예요.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만 가능하고요. 연필, 샤프,
빨간색, 파란색 필기구는 사용이 금지돼요. 여러분들 연필 샤프 안 돼요. 빨간색, 파란색 안 되고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되고요. 답안지 교체도 안 돼요. 자, 원고지 교정부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자, 수정 테이프예요. 그러면 수정 뭐는 안 되죠? 액은 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자,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한대요. A4 용지를 제공하고요. 휴대용 전자기기는 전원을 꺼서 비닐백에 넣어서 좌석 아래에 보관하며 고사 중에 울릴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대요. 자,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절대 표지를 넘기지 말라고 강조돼 있죠. 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시험이 시작된 후에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의 과정과 논제 분석 방법론은 여러분들 이미 선생님의 다른 영상들을 보면 나와 있어요.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논제 분석만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논제는 크게 전제와 지시문으로 구성되는데 전제는 지시 내용이 없는 문장으로 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문장인데 단국대학교에서는 거의 전제가 나오지 않죠. 그러면 뭐만 나오죠? 지시문만 나오게 되는데요. 지시문은 하우 H라는 서술어를 통해서 문제, 논제, 유형을 갈라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 을과 을에 걸리는 체언에 해당하는 명사를 찾으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논술의 핵심인 본론을 구성하게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requirement 반드시 지켜야 될 요구 조건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 문제를 구성하시면 돼요.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를 볼게요. 자, 문제 1번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죠? 1-1과 1-2로 갈라져 있고요. 200자, 400자로 나눠져 있죠. 자, 배점은 10점과 20점 포함해서 총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배점이 작지만 1-1번 매우 중요하죠.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를 하나 찾고 뒤에 쉼표가 있으니까 끊어주셔야겠죠. 그리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여러분들 요구 조건이죠. R. 가의 내용을 W죠. 뭐 하세요? 요약하시오란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조건이 주어졌어요. 가에서 주제를 나타낸 단어를 찾은 다음에 그 단어를 이용해서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라는 문제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200자는 그냥 한 단락 정도로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첫 문장이죠.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는 과정이 맨 앞에 문장에 나와야 돼요. 따라서 이 문장,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이다.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되고 가의 내용을 요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대학에서 제시한 예시 답안도 마찬가지겠죠.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하고요. 그 사랑이란 단어를 이용해서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죠. 이해가 되셨죠? 자, 1-2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여러분들 R 요구 조건이죠. 그렇죠. 자, 가에서 찾은 단어가 뭐였죠? 맞아요. 사랑. 그런데 만약에 이 단어를 틀렸다면 어떻게 되겠죠?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독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랑이란 단어를 이용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요약, 설명하시오.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네, 이건 여러분들 두 단락 정도로 구성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나의 요약과 다의 설명을 200자, 200자 정도로 나누어서 구성하되 반드시 이 안에는 여러분들 사랑이란 단어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실제로 대학 답안지도 그렇게 돼 있나 볼까요? 여러분들 대학의 답안지를 살펴보면 예시 답안을 살펴보면 실제로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나에 대한 요약이고요. 사랑이란 단어를 활용했죠. 그렇죠? 제시문 다에서도 여러분들 뭐죠? 네, 제시문 다도 설명인데요.
여러분들 뭐 사랑이란 단어를 역시 활용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200자, 200자 두 단락으로 구성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2번에 한번 살펴볼게요. 가를 고려해서 나를 설명하고 뒤에 쉼표가 있으니까 끊어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다를 활용해서 다현상들을 소비의 관점에서 모두 설명하시오. 여러분들 600자 내외 그리고 배점은 1번 문항과 같은 역시 30점이에요. 자, 1번 문항과 다르게 2번 문항은 제시문이 분리되죠. 자, 따라서 제시문 가를 고려하여 여러분들 요구 조건이죠. 설명하시오 H고요. 무엇을? 나를 설명하시오. 따라서 나의 설명 내용이 들어간 내용이 첫 번째 단락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요? 약 250에서 300자 정도로요. 그렇죠? 두 번째, 가 나를 활용하여 여러분들 요구 조건 첫 번째고요. 다의 현상들을 뭐 하세요? 설명하시오란 문제죠. WH. 그러나 요구 조건이 있네요. 소비의 관점에서 모두 설명하시오란 요구 조건이 두 가지 있는 형태. 따라서 두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 뭐 다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현상들이죠. 반드시 여러 개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 요구 조건에 맞춰서 설명하는 거 250에서 300자. 여러분들 300자로 맞춰서 쓰게 되면 분량을 초과할 수 있으니 250에서 300자 사이로 들어오게 되면 분량이 거의 적절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설계를 했다면 실제 대학 예시답안 한번 살펴볼게요. 대학 예시답안을 살펴봐도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크게 몇 단락으로 되어 있죠? 두 단락으로 되어 있죠. 제시문 가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라 그랬죠? 네, 제시문 나를 설명하라 그랬죠. 그렇죠. 자, 제시문 나를 설명하라는 거. 그런데 여기선 제시문 나에 대한 내용 표시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 나의 제시문 표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가와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다의 현상들이죠. 자, 다의 현상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도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 윤리적 소비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제시문 다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다라고 표기를 해주고 나서 역시 써주는 게 좋고요. 여기서도 가와 나에서 이렇게 표기를 통해서 구별을 해주시는 편이 훨씬 더 답안을 채점하는 사람들이 보기 쉽겠죠. 따라서 대학 예시 답안이 여러분들 모두 모범 답안은 아니에요. 그저 예시 답안일 뿐이죠. 여러분들이 구성을 더 좋게 만드시면 돼요. 마지막 문제 3번이에요. 자, 문제 3번 또 여러분들 구별되어 있는데요. 문제 3번. 여러분들 글자 수는 600자지만 배점이 세 문제 중에 가장 높죠. 40점이에요. 따라서 문제 3번을 못 쓰게 된다면 시간이 몰려서 결국 합격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가의 관점에서 요구 조건이죠. 가와 나를 연관지어 여러분들 뭐하고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아, 나와 다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이게 W, 이게 H네요. 나와 다를 연관지어 설명하는 거죠. 자, 이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R이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서술하라 무엇을? 해결 방안을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죠. 그렇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대안제시형 문제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것도 크게 설명과 대안제시 두 단락으로 구성되면 되고요. 첫 번째는 나와 다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되 반드시 가의 관점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뭐예요? 한 300자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의 여러분들 뭐 대안제시형 문제니까 문원기 추구라는 문제 상황을 쭉 쓴 다음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구조로 문제를 구성하면 될 것 같아요. 역시 300자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하면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대학 예시답안을 보니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600자가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생님 뭐라 그랬죠? 대학의 예시답안일 뿐이에요.
따라서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모범 답안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쌤 같으면 여기서 단락을 반드시 나눌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뭐 한 단락, 여기까지 해서 두 단락 이렇게 반드시 단락을 나누어 써주는 게 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믿으세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해결 방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보충을 좀 해야 돼요. 라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언급이 잘 안 돼 있죠. 따라서 라의 문제 상황에 대한 간단한 내용 제시가 반드시 필요해요. 간단한 내용 제시가 예시 답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는 편이 훨씬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학의 논제와 예시 답안만으로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될지, 어디에 키포인트 함정이 있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꼭 끝까지 잘 보시고 단국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반드시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